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5년 3월 6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현재 시황에 대해서 우선 살펴볼 거고요. 이 시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상승폭의 감소에 따른 알트코인 상승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상승폭은 앞으로 거시적 시각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냐, 매수를 해야 되냐, 매수, 매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건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황을 보기에 앞서서 기사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며칠 전에 나왔던 이야기죠. 트럼프 5개 코인 전략 비축, 원유나 히토류급의 격상, 약세 보이던 비트코인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5개의 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 리플,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 원유처럼 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비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 CNBC는 비축은 정기적으로 코인을 사들이는 것이고, 보유, 축적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코인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고 구분했다. 시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하겠다고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20만 개, 중국에서는 19만 개, 영국, 우크라이나, 부탄에서는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띄워서 35조의 빚을 갚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미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부채가 정말 너무 엄청나 가지고 지금 망하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고 해서 코인 가격을 띄우는 이유가 아까 봤듯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현재의 화폐로 달러로 빚을 진 것을 비트코인으로 갚아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일각에선 보고 있다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19년도 비트코인을 방향성이 우상향이다라고 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였거든요, 이게. 미국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 혹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같이 가격을 뛰어 올림으로써 그걸로 결국에는 그 미국에 감당 안 되는 부채를 청산할 것이다. 그러니까 청산함으로써 현재의 달러 시스템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 달러 시스템 붕괴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달러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갚아 버린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19년도부터. 아니 어쩌면 18년도. 제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진 건 19년 4월부터였기 때문에 그전부터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음모론이라고 여겨졌던 이야기가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마치 진짜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정말 의견을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 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서 빚을 갚아버리겠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방금 위에서 봤던 5개의, 3개의 알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사실 알트코인이죠. 이더리움을 포함한 4개의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5개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사를 통해서 가격이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상자산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요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이 기사가 뜨고 바로 이제 급락했잖아요. 급락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내려가는 거야? 이 기사 뜨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기사를 발표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목표 지점이 이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진 거고, 실제로 우리는 업앤다운을 이 과정에서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방향성은 결국에 우상향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우상향하는 자산에 베팅을 하고 있으니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면 시황을 잘 보고 사이클을 잘 보고 현재 시점이 어떤지를 잘 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비트코인을 우선 볼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란 자산을 우선 보면 제가 누누이 오랫동안 말씀드려 왔지만, 자,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은 우상향을 하지만 눕는 차트가 될 것이란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뭐 오래 보신 분들은 다 납득을 하시겠지만, 지금에 와서 저랑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최초로 주장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합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봤기 때문이고, 정말 누군가는 뭐 이번 사이클에 4억 간다, 5억 간다, 6억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비실비실 거리잖아요.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이 저는 거품이라는 영역이 크게 끼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등락이 많다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이 거품이라는 거를 좀 더 뭐 설명하자면, 업앤다운을 하는 차트가 있다면은요. 업앤다운을 이렇게 하면 요 구간이 거품이에요. 요 구간이 거품. 또 요 구간은 언더슈팅, 너무 과하게 빠진 구간. 크립토 윈터인 건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상승률과 하락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요 거품 구간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점차적으로 업앤다운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고 나온 뭐 XRP, 뭐 에이다, 뭐 이더리움, 뭐 이런 친구들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알트코인이 아니라 과거에 정말 뭐 흔히 말하는 잡코인들도 과거에는 다 이제 펌핑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펌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거대한 코인들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몰린다는 것은 거품이 그만큼 많이 낀다는 거거든요. 그 많이 낀 거품의 수혜주가 돼 가지고 테마주처럼 돌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왔던 것인데, 거품이 줄면 당연히 요 아래로 미쳐지는 그 낙수 효과도 줄어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잡코인들의 펌핑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점, 25년 3월 지금 시점부터는 좀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 선별이 되게 중요하고, 완전히 신생 알트코인들을 투자하기에는 좀 나름의 리서치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을 거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의 견해로는 비트코인의 상승폭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계속 줄어들 것이고, 거시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번 사이클뿐만 아니라 다음 사이클까지도 더 유지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아무 알트코인이나 투자를 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더 어려운 구간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주식 시장처럼 점점 시장이 성숙해져 가면서 특정 알트코인들만 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오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세령님 지금 그러면 사요 마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요 마요.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더 나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알트코인들의 차트, 토탈 3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제가 저번에 보여드리면서 0.618 구간까지 과거에 빠졌었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0.618 자리까지 빠질 것 같다. 이 부분이 저점 부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닫고 좀 더 내려간 상태에서 마무리된다는 반등이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때 같은 경우에도 0.618 구간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흐름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 하락하면서 바닥을 높여주면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올라갈지 아니면 뭐 이때처럼 다시 밑에 한번 찍되 바닥은 올린 상태에서 올라갈지. 물론 이러한 견해도 틀리고 이 바닥을 뚫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구간이 직전 고점에도 왔다가 있고 이 부분이 강한 지지 구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저는 이 구간 깨기 좀 쉽지 않다. 이 부분에서 좀 횡보 다시 조금 하락 뭐 상승 혹은 횡보하다가 상승 뭐 이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매도보다 매수가 나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이 매수가 가능성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상향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2번, 4년 사이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알트코인 불당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세 개 외에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자, 기다리는 경우가 더 좋은 시나리오는, 자, 첫 번째, 크립토 윈터가 지금 바로 온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자, 블랙 스완. 세 번째, 저점을 기다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좋아요. 자, 세 번째부터 볼게요. 저점을 기다린다. 예, 이런 전략 저도 뭐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데, 저도 투자를 그래도 10년 뭐 가까이 뭐 넘게 했지만 저점을 잡는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고, 이 저점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감안일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말한 이 부근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 역시도 저점을 아는 게 아니고 이맘때쯤이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지 저점을 딱 잡겠다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가능성 열어두면 좀 좋을 것 같고, 융통성 있게. 자, 블랙스완 두 번째. 블랙스완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블랙스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블랙스완 플러스 크립토 윈터까지 합쳐서 지금이 사이클에서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려왔잖아요. 풀베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풀베팅은 매우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풀베팅 하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하시되, 만약 이번 연도에 수익을 낼 전 계획이고 수익을 내고 싶다, 그리고 꼭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전 충분히 좀 진입해 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만약에 지금 25년 3월 시점에서 윈터가 시작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 만약에 고점이어 가지고 작년 24년 11월 12월이 고점이어서 지금부터 윈터가 시작된다. 이 말은 뭐냐면 크립토 윈터가 4년 사이클이라는 어떤 이제까지 지켜져 온 사이클이 깨지는 거거든요. 4년 사이클이 깨진다라는 거는 앞으로 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4년 사이클이 완전히 끝난다라고 가정하면은 제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하락폭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뭐 아까 나왔던 에이다라던가 뭐 이더리움, 리플, 뭐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정해진 이런 코인들은 더더욱 하락폭은 줄어들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만약에 크립토 윈터가 지금 당장 온다라는 전제까지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이유로 지금이 투자가 괜찮은 시점이다. 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냈고, 저도 투자를 잘 해놨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는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저희 팀에서 작성하는 CMCI 마켓 사이클 지표인데요. 10월 20년 11월부터 21년 5월까지 이렇게 불장이 강력하게, 빨간색이 굉장히 많죠. 강력하게 뜨겁게 6개월 동안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도 말에도 불장이 왔었지만 이때처럼 뜨겁진 않았어요. 이때처럼 뜨겁진 않았고 좀 노랑 주황색으로 약간 좀 미지근하게 뜨겁죠. 미지근하게 뜨겁고 23년, 24년에도 보면은 이때도 좀 미적지근한 불장이 한번 왔었습니다. 이때도 정말 24년 3월 시점에 이 빨간색 한번 들어왔을 때 알트코인 불장 온다, 알트코인 불장 온다, 온다, 온다 했지만 안 왔어요. 근데 사실 오긴 왔거든요.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기대만큼 안 오른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미적지근하지만 조금은 뜨거운 불장이 한번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불장이 오더라도 그렇게 막 뜨거운 불장이 안 올 가능성도 있고 좀 더 뜨거운 불장이 올 가능성도 있다 라는 거니까 둘 다 염두에 두시고 도미넌스 차트를 놓고 보면 도미넌스 차트가 과거 사이클을 보면은요, 도미넌스 차트가 내려갈 때 알트코인 불장인 거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트코인이 전체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율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가격 흐름이 좋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갈 때 1차, 뭐 2차, 3차, 저게 이제 17년도 사이클, 20년도, 19, 20년도 사이클에서도 요런 구간, 1차, 2차, 3차, 뭐 요런 구간이 있었고, 여기도 작게 1차, 뭐,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만약에 알트코인 불장이 오더라도 저는 이 도미넌스가 40에서 50 사이 잘 됐을 때 40에서 50 사이 이렇게 요런 이제 느낌으로 레인지를 정해 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진짜 매도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21년도 10월, 11월 때는 막 도미넌스가 쫙 무너지는 그런 불장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좀 침착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이 4년 사이클 중에 마지막 4년 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윈터에 모든 돈이 물리게 된다면은 그거는 정말 끔찍하니까 그런 부분만큼은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